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광섭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험에 좀 운이 좋게 첫 시험에 좀 합격이 돼가지고 저도 자신도 무척 놀랐고요. 저도 목요일까지 계속 막 공부 또 4월달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처음에 시험 보고 나서는 문제가 좀 너무 좀 평이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었는데 그날 그 학원에서 그 리뷰를 해주는 거 보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많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좀 굉장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 또 계속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는 했었습니다. 공부는 했었는데 목요일 날 전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침 9시 돼가지고 톡이 오길래 이게 느낌상 이게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큐넷 들어가 보니까 203점 나와가지고 저도 용어에서 203점 나와서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좀 송구스럽고요. 제가 한 방법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돼서 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수는 이렇게 좀 굉장히 그 항목별 점수도 일정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큐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용어 같은 경우는 제일 작게 나온 게 한 19점 정도 나왔고 좀 많이 나온 게 22점, 항목별로 22점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 20점대 평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203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술도 굉장히 좀 평이하게 전부 그냥 비슷비슷하게 한 40, 점수가 안 나온 게 한 42점, 잘 나온 건 한 50점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근데 모의고사 시험 보기 한 1, 2주 전에 모의고사 봤지 않습니까? 저희 이게 스터디에서도 봤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58점 이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솔직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좀 쓸 거 잘 쓰고 나름대로 그때는 좀 예상 문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본 건데도 점수가 54점 나와가지고 특히 용어가 50점밖에 안 나와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라고 좀 짜게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좀 공부를 했고요. 저는 작년 8월 17일 날에 처음 종로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그 전에도 기숙사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못 옮겼고 요번에 좀 주일 근무하면서 제가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좀 여유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좀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여기 그 종로학원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좀 다 했고.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 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주중에 모의고사 반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기 그 킴스 스터디에 좀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시험은 이번에 처음 본 거고요. 킴스터디 이제 수강 기간은 11월 3일부터 해서 110회인가 그 기출 문제부터 그때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별도로 제가 따로 공부한 건 없었고 학원에서 좀 숙제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기승전결이 있을 때 기승 부분까지. 그래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그 미기출 중에 일부 이제 정의만 조금 정리를 그때 한 상태였고, 요 킴스 와가지고 그 서브노트, 솔직히 말씀드린 그 서브노트 종리를 그때 그 나머지 본론부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솔직히 킴스에서 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매일 시험 보는 거 하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실에서 킴스 내일 모의고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한 거고 합격 비결이라고 하면
앞에 뭐 그 손 소장님이 뭐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특별히 한 건 없고, 제가 조금 이제 그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좀 모의고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반 건설 회사는 아니지만 그 이게 그 토목이나 건축 업무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시공 경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도 나름 그 물론 이제 오피스나 아파트 쪽은 아니지만 플랜트 쪽의 어떤 경험은 좀 그래도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도는 좀 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못 내서 제가 그 여기 킴스 들어와서는 그 한 3개월치 그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장판지 모는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저녁 일과 후에, 그러니까 오후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모는 종이로 표를 만들어서 내가 공부한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줄로 이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시간이 얼마나, 공부한 시간이 얼마 되는가 그걸 내가 한번 매일 체크를 좀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는 솔직히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서브노트도 꾸준히 계속 했었고, 제가 좀 집중했었던 거는 일일 시험 보는 거가 결국은 이제 그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을 그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추려가지고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좀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집단 지성이잖아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그 서술은 솔직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서술은 공부를 못했고,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킴스에서 100분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5문제, 서술 2문제, 그거만 이제 토요일 날에 독서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만 했어요. 대비만. 그 부분에 대비해서 그 준비를 했고, 그래서 좀 제가 제일 좀 준비하면서 그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모의고사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초시계 앞에 갖다 놓고 해서 좀 재봤거든요. 그래서 100분 중에 50분은 용어 끊어서, 그러니까 50분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50분 5문제, 그 다음에 서술 25분씩 해서 50분.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100분 안에는 다 쓰게 돼 있는데 그 용어가 50분 안에 5문제 쓰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서술 부분은 딱히 준비는 안 했지만 그냥 그 용어에서 공부한 것들 아이템 끌고 와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술은 좀 딱히 뭐 준비를 안 해도 그 우리 이제 레이아웃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적을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논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킴스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용어 부분입니다. 그 제가 종합반에서는 용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그 어떤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못 들었었거든요. 이제 물론 특강까지 듣고 이쪽으로 왔기는 했는데, 그래서 2582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갔었어요. 처음에 이제 킴스 와가지고 그 2582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일 시험 볼 때도 그 2582 틀을 안 벗어난 그 예전에 종합반에서 했던 대로 그냥 뭐 정의 한 서너 줄 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좀 내용을 많이 적고 자신 없는 부분은 좀 축약해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2582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첨삭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2582에 계속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틀에 맞췄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 볼 때도 아까 송 소장님처럼 저도 10문제 선택을 했을 때 일단 칸 나누기를 다 했습니다. 칸 나누기 다 해서 2582에 대해서 대제목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10문제에 대해서 대제목을 다 적어놓고 나중에 칸 채우기로 했거든요. 워낙에 이제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 한 문제는 한 3, 4분 낸 게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감독관한테 시험지 뺏길 순간까지 이제 적었던 기억이 좀 나고, 근데 다행히 점수는 뭐 비슷하게 한 2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술은 준비를 했고, 용어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 제가 좀 마지막에 조금 그 한 3, 4주 남겨놓고 공부를 했던 방법은
그 키워드집만 좀 봤습니다. 이게 당권화라고 있거든요. 당권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어떤 여자 변호사분이 그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자격 시험은 뭐 어떤 시험이든 사법고시까지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뭐 그런 막 그 동영상도 있고 한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당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학원 뭐 6개월 동안에 책하고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그걸 한 3, 4주 남겨놓고 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최종 요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 키워드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집 속에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시공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키워드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적었습니다. 이제 용어책이나 서브노트나 그다음 우리 숙제 시험 봤던 거 보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은 그냥 놔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옆에 첨삭으로 정의 부분만 적었습니다. 정의 부분만. 정의 부분이나 방금 기준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기준이나 공식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뭐 주석만 좀 달았고 그다음에 그림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림을. 어차피 그 용어에서도 개념도라든가 뭐 이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뭐 시험 기구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집에 그림 같은 걸 여백 부분에다 좀 많이 달아서 그 마지막 3, 4주 동안에는 그거 이제 그 키워드집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그 시험장 갈 때까지 요거 노트 한 권하고 그 키워드집 한 권하고 이렇게 두 개만 들고 가서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은 뭐 따로 정리한 건 없고 서술은 뭐 원체 뭐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저는 솔직히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고 우리 그 숙제하면서 일주일에 뭐 2문제씩 뭐 서술 문제 했던 거 그거 한번 다시 예전에 한번 썼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킴스에서 준 그 120제 프린트 해주신 거 그거는 좀 다른 우리 교재나 뭐 우리 그림도의 책에 있던 그 서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형광펜으로 가지고 좀 킴스 그 서술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재치장,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화돼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서술은 그 킴스 프린트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따로 제가 답안 특화 전략이라고 하면 그 별다른 게 없고 이거는 좀 그 시험 보기 전에 요거는 좀 생각하고 갔습니다. 제가 서술을 원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단 용어를 아까 그 송 소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용어도 우리가 레이아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1, 2, 3, 4로 해가지고 기승전결로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서술 용어는 레이아웃이 딱 잡혀 있었는데 258이잖아요. 저도 이제 영어 공부한 걸 그대로 서술로 좀 확장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똑같이 갔습니다. 그냥 용어 서술에서도. 그러니까 뭐 정의 부분 4줄, 여기 2줄이지만 4줄. 그다음에 뭐 이런 개념도 그림 하나 넣고 그다음에 엑스트라를 2번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보통 찍힌 문제가 Q1, Q2를 이제 본론을 넣고 근데 여기 Q3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3번 넣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 부분. 저도 보면은 이렇게 1, 2, 3, 4 똑같은 큰 포맷은 이렇게 그냥 서술도 똑같이 그냥 갔습니다. 똑같이 갔는데 저는 그 장수를 저는 이렇게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3장 2.5, 2.5, 셋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럼 11장. 처음에 2.5장으로 그 4문제를 똑같이 가니까 이게 혼돈이 오더라고요. 2.5 중간에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장 나누기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모의고사 한번 보니까 한 문제가 2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칸 나누기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2.5, 2.5, 3으로 하니까 이게 장 나누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서 문제 적고 요 대제목까지 저는 다 적었습니다. 4문제를. 4문제를 일단 대제목을 다 적거나 대제목이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찍힌 문제 위주로 포괄적인 문제보다는 찍힌 문제 위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찍힌 문제 위주로 대제목을 잡다 보니까 바로 대제목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결론부만 조금 버퍼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남겨놓고 전부 이렇게 칸 나누기를 다 한 상태에서 대제목까지도 본론부까지는 대제목까지 다 적고 결론부는 그냥 표시만 해놨습니다. 옆에 줄 옆에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결론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시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서술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술은 별도로 준비를 따로 안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서술 부분은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제가 그 모의고사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남더라고요. 이게 네 문제를 다 적고 나도.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여백 부분에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우고 저는 특히 좀 주석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제 그림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공 순서도 이렇게 할 때에 순서도 안에 이제 주석을 좀 이렇게 더 달았거든요. 그런 거 나머지 시간에는 그런 것들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 3장짜리 들어가는 데는 여기 4번이 있고 5번도 있습니다. 5번까지 넣습니다. 이렇게 3장 들어가는 데는 시공 사례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사례가 좀 길어지는 부분은 결론부를 한 2줄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차피 그 장수 칸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2.5페이지, 2.5페이지 좀 빡빡한 데는 이 결론부에 결론 쓰고 가로 열고 00 뭐 시공 사례 이렇게 해서 결론부를 시공 사례로 그냥 마무리한 경우도 있고요. 좀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합격 소감은 일단 뭐 다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방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해방감이 있고 또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시험시험해서 할 생각이고 그 이제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뭐 같이 합격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저희 또 일부 또 동료들만 되고 또 나머지 계신 분들이 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뭐 슬럼프는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8, 9, 10월, 11월, 12월까지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12월 중후반부터 이게 연말에 회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싱숭생숭하고 저도 보직 변경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공부가 솔직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월 달까지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연차 휴가도 낼 어떤 여력도 안 돼서.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책 한 권 가지고 계속 꾸준히 그 내가 공부한 시간 체크해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1~2시간이라도 이게 쉬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 그게 좀 이런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영어에서 저 200초 넘는 비결은 뭐가 따로 있나요? 저도 공부량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종합반 때 기본적으로 틀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4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출 문제만 한 600여 문제 정도 됐는데 그거에서 저 솔직히 그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솔직히 계약 가설 부분하고 뒤에 총론 마감 총론 부분은 아예 용어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숙제 부분에 이제 총론 나오거나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하면서 좀 했던 거 기출 뭐 110회서부터 19회까지 기출 있는 부분만 공부를 했고 그 이외에 총론 부분은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공사하고 철골까지만 집중을 했고 특히 용어 같은 부분은 그래서 좀 운이 좋았다는 게 제가 좀 철골 쪽에는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 키워드 집은 주로 이제 정의나 핵심 키워드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집을 공부할 때도 제 경험하고 계속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석을 달고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를 별도로 첨삭을 해서 했고 내 경험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그냥 그 핵심 키워드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용어 문제가 너무 좀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손을 못 댈 문제가 딱 정확하게 3문제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 뭐 그 시험하는 거하고 뭐 암질지수 그다음에 라돈 저감도 어디서 들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화강암이나 콘크리트에서 뭐 그런 거
라돈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방향성 잡아서 적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뭐 세 개가 좀 약한 거니까 그 세 개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어느 정도 정의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그 레이아웃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의나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방향성만 정확하다 그러면 그 논지의 레이아웃 있지 않습니까? 필목사여, 배역등, 뭐 원기요, 뭐 피대고순정 여기에 맞춰서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맞춰서 나가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뭐 채점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제목에서 앞에 한두 줄 내용 보시면 이 사람이 뭐 대충 정의나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제가 볼 때는 정의나 그림에서 어느 정도 그 평가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방향성에서 점수가 되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것도 점수가 큰 오차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19점, 한 문제가 22점, 나머지 8문제는 그냥 20점이에요. 다 똑같이. 근데 거기에는 내가 많이 아는 부분도 있었고 좀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요번에 뭐 그 총평 그 120회 총평 제가 사단과하고 저희 종로 기술사 학원 거 두 개를 다 들어봤는데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 학원에서도 그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리다시피 저하고도 조금 의견이 약간 이렇게 그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점수는 그냥 뭐 그렇게 좀 잘 나온 거 보면 그 레이아웃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방향성이나 정확하게 정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내 밑에는 방향성 가지고 적으면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 그때 분석이 된 거고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죠. 내가 이거 방향성 잘못 잡아서 점수가 또 50점 나오는 거 아니냐 모의고사처럼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들으면 서술도 좀 운이 좋았던 게 서술도 철골 쪽에나 이런 쪽에 내용이 좀 많이 나왔고 2교시에 보면은 뭐 그 콘크리트 방수 뭐 기본 뭐 바닥 콘크리트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할 때 톱다운을 선택할까 그 뭐 방수식 뭐 콘크리트 뭐 유의사항 시공 유의사항을 선택할까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톱다운은 제가 경험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공부는 했지만 공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현장 경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현장 경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시공 사례라든가. 그래서 제가 방수 바탕 그 콘크리트 유의사항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2, 3교시에도 거의 비슷하게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 시공시 뭐 균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그 한 문제로 그냥 울거서 2, 3 이렇게 3교시, 4교시도 그걸 계속 그 한번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좀 속도가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선택도 좀 중요하고 또 운도 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